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 IRS가요, 2022년도 세금 신고의 기한을요, 몇몇 개 주에 대해서 10월 16일로 연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 들어 잇따른 겨울 폭풍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전국의 여러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연방국세청 IRS에서 캘리포니아 지역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알라바마, 조지아 주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 2020년도 세금 기한을 신고 기한을 10월 15일, 16일이죠. 로 연장해 줬습니다. 이 개인 그리고 사업체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앞서서 이 IRS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이미 이 4월 15일의 데드라인을 5월 15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가 있죠. 이 IRS 세금 신고에 있어서 이 마감일 연장의 추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납세자들은요, 개인들이 해당이 될 것이죠. 개인. 그리고 또한 여러 LLC, 코퍼레이션, S코퍼레이션과 같은 법인들도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Tax Exempt Entity라고 하잖아요. 면세 기관들 또한 역시 해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서요, 이와 같은 세금 신고, 2022년도 신고가 연장이 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죠. 그리고 HSA, Health Savings Account인데요. 이와 같은 계좌에 대해서도 2022년도 추가 납입을 이 10월 16일까지 연장시켜준다라는 게 발표됐네요. 그 밖에 추가로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2022년도 4, 4분기부터 23년도 3, 4분기까지에 해당이 되는 분기별 이 페이롤 텍스라던가 엑사이즈 텍스라 그래요. 특별 소비세의 납부도 연장 기간에 혜택을 보게 됐다라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22년도 개인소득세 또 법인소득세 신고 그리고 그에 매칭되는 이 IRA라던가 HSA에 대한 납입 기한이 연장됐다는 점이겠죠. IRS는요, 이 해당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 기록되어 있는 납세자 주소지가 있잖아요. 이 적용 여부를 평가한다고 하니까요. 이 디제스터 지역, 재난 피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어떤 허가 과정 필요 없이 연장되겠구나라고 간주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한편 이 IRS의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요, 해당 주들의 이 주 세무국이 아직까지는요, 주 세무 신고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IRS 발표에 매칭해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소득세 마감일을 5월 15일로 연장했거든요. 이런 것들로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라는 게 있죠.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바로 오늘 2월 28일 나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이 세법을 전문적으로 프랙티스하는 업계 사람들, 프로페셔널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일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해외 계좌 신고 의무라는 것이 항상 있어 왔던 거죠. 미국인,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그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10,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년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는 별도 신고였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부터였나요? 이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이걸 그동안 잘 안 지켜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뒤늦게 이와 같은 신고 의무를 알게 돼서 늦게라도 고치려고 또 신고하려고 하는데 벌과금이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죠. 게다가 이게 자진신고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걸 하려고 하면 벌금이 실제 신고 누락된 자산의 30%가 넘는다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셨다는 거죠. 아무튼 실제 법은요, 신고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해외 자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서요, 비고의적인 위반이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 건당 per violation이라고 하죠. 10,000불의 페널티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intentional, 어떤 고의적인 위반, 탈세, 악의적인 위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만 불 또는 누락된 계좌 잔액의 50% 중에 큰 금액을 벌과금으로 부과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많은 경우 이제 비고의적인 위반으로 해당이 될 텐데 이 경우 10,000불이라고 하는 이 페널티의 규정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이 해당 업계 변호사들 또는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2020년도에 한국에 계좌들이 있는데, 뭐 국민은행에도 계좌가 하나 있고, 하나은행에도 계좌가 하나 있고, 뭐 신한은행에도 계좌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은행의 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누락이 된 거죠. 이랬을 때 위반, 비고적인 위반이라고 하면 벌과금이 말하자면 10,000불이냐 아니면 계좌가 3개니까 30,000불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위반 건당 per violation이라는 것을 계좌 하나하나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신고서 하나, 이게 FBAR라고 해서 해외 계좌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 3개를 한꺼번에 보고를 하는 거니까 위반된 보고서 하나로 이 벌금을 매기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요. 별거 아닌 사안 같지만 이 사안이 몇 년 동안 조세 법원에서 첨예하게 다뤄진 이슈였었고요. 바로 오늘 2월 28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신고서 기준이다라는 거죠. 즉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는요, 30,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이 벌과금으로 부과된다라고 최종 판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게 이 사례가 뭐였었냐면 실제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는데요. 계좌가 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5년 동안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안 한 그 5년 기간 동안에 신고를 안 한 해당 계좌, 금융 계좌의 숫자가 270여 개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과금을 270만 불로 매기느냐 아니면 한 해당 신고서 한 장씩을 빼먹은 거니까 이걸 5만 불로 매기느냐의 이슈였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이슈죠. 270만 불과 5만 불이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고요. 1심에서는 납세자, 그러니까 5만 불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이 이겼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IRS가 또 이걸 뒤집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다시 납세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 앞으로 뭐 여전히 이 해외 계좌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그리고 이게 또한 뭐 비고의적인 위반으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사면 프로그램을 이제 그동안 들어갈까를 고민하면서도 이게 잘못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 누락된 자산에 대한 정보 보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